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XRP 온체인 시리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온체인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6월 4일 여의도 KFI 타워에서 비트코인 서울 2026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제 4일, 5일 양일간 열린 행사였는데요. 최대 DAT 기업인 에버노스의 CEO신 아시시 대표님이랑 같이 토큰화 자산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드릴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서 이 RWA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화 자산, RWA, 다른 말로는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통일을 해서 토큰화 자산 혹은 RWA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 이 RWA는 Real World Asset이라는 줄임말로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현실 세계에서 가치가 존재하는 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메인넷에 올려서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을 한 다음에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원장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술적인 혁신을 의미를 합니다. 이 RWA 같은 경우에는 3대 핵심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분할 소유권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워낙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코인을 분할해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인 이전에 주식만 하더라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소유를 하지 못했었다 보니까 이런 분할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모호했었는데요. RWA가 결국에는 디지털 토큰이다 보니까 이것을 잘게 쪼개는 게 가능하다 보니 소액 투자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4시간 7일 내내 유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이제 장 시작과 장 마감이 존재하는 반면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작과 마감이 없이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 RWA, 이 토큰화 자산도 이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게 된다면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가 된다는 측면에서 복잡한 중개 절차 없이 상시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산의 유동성이 극대화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명성과 자동화인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혹은 그런 유사 기능 등을 통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수익 분배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거래들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자동화가 극대화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RWA, 이 토큰화 대상 자산 범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금융 자산이 있을 거고요. 이 금융 자산 안에는 국채, 펀드,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부동산, 귀금속이나 원자재, 예를 들면 금, 은, 구리 이런 자산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도 존재하는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IP라고 불리는 이 지식재산권도 어떻게 보면 토큰화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산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 토큰화, 이 RWA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서 전 세계에 800조 달러의 규모의 실물 자산 시장을 디지털 경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거대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불리고 있다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이 RWA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RWA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에 바이낸스가 우리나라의 대형 주식 SK하이닉스, 삼성, 현대, 그다음에 이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이 ETF까지 상장하게 되면서 바이낸스 사용자라면은 누구나 다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마련을 해 왔는데요. 이 SK하이닉스, 삼성 이런 주식 종목들이 바이낸스에 이제 거래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장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격 발견의 주도권 변화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라면 이제 SK하이닉스든 삼성이든 다 국내 장 시작 그다음에 장 마감 그 사이에 거래가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야간에 있는 크립토 시장에서도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한국 정규 증시의 시초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시작 전에 오를지 내릴지를 바이낸스를 켜서 그 해당 종목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오를지 내릴지를 먼저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좋은 하나의 무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의 경계 상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증권 거래소, 증권 어플리케이션에서만 거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주식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있던 그런 주식들을 가상자산,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금융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가장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자산 안에 들어있었던 이 주식이 코인 거래소 안에 상장이 되면서 코인 거래를 하는 누구나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파격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RWA 사례가 이 금에 대한 토큰화인데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 하나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사죠. 테더사가 운영하는 금 토큰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금 토큰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테더골드라고 불리고요. 테더골드 안에서는 이제 XAUT라고 이제 티커가 있는데 이 토큰 한 개가 실제로 이 스위스에 있는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 순도 99.99%의 런던 굿 딜리버리 금 1온스랑 1대1로 연동이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XAUT라는 토큰을 사게 되면서 2026년 기준 시가총액 약 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금 토큰화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테더사가 굉장히 돈이 많다 보니까 막강한 인프라랑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RWA 하면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이 XRP 레저 기반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미국채 토큰화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픈 에덴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픈 에덴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단기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상에 올려서 T빌 토큰으로 발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RWA 플랫폼인데요. 이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기도 했고 XRP 레저가 이 오픈 에덴에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기관급 자본의 유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XRP 레저의 특징 중 하나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는 그런 지점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배포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해킹 리스크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넷 자체 프로토콜 단에 어떤 기능들이 다 각각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가장 중시하는 그런 안정성을 이제 완벽히 만족하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P 레저가 그렇다면은 이 자산 토큰화 RWA 시장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총 토큰화 자산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는 약 이제 45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한 55.4% 정도로 과반 이상인 상태인데요.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화로는 약 5,450억 원, 이 점유율 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랑은 조금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자산 규모 기준의 이 XRP 레저 기반의 RWA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3개의 주요 네트워크 중에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XRP 레저가 이 RW 시장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냐, 영향력이 전혀 없냐, 다시 한번 뜯어볼 텐데요. 이 메인넷별 RWA 확장 소요 기간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까보기 전에 서로 다른 시대의 네트워크를 좀 공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초기 성장 속도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액, 특정 시장 규모를 달성하기까지 36개월 정도가 소요된 반면에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단 15개월 만에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발란체보다 6개월, 폴리곤보다 7개월 빠른 그런 속도고 어떤 단일 자산 편중이 되어 있는 BNB 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성숙한 시장에 진입한 플럼 같은 그런 어떤 수완 호재 없이 맨 땅에서 독자적인 인프라만으로 솔라나, 아비트럼, 메인넷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자본 흡수력을 입증을 한 게 XRP 레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XRP 레저 기반의 RWA 시장입니다. 매우 작은 기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착시 효과가 있는 그런 신생 체인들을 제외한다면은 XRP 레저의 성장 속도, 연초 대비 성장률이 7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35%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자본을 흡수하고 있다는 그런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이제 발표한 에버너스의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 오늘날의 자산순위표, 오늘날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중요한 지표는 새로운 자본 유입이 흐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XRP 레저가 이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게 자본을 흡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미래를 봤을 때는 XRP 레저의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미래를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XRP 레저는 이더리움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좌측에 있는 차트도 이제 에버노스의 블로그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더리움이 아래쪽이고 XRP 레저가 위쪽이거든요. 이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XRP 레저에 유입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막대가 듬성듬성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막대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버노스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0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는 두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손님들이 오는 그런 레스토랑이고, 하나는 기업에게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 고객들이 찾는 레스토랑은 이더리움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 소수 대기업에게 케이터링 계약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XRP 레저를 지칭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이 100만 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이 임팩트를 내는 과정에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 리테일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확장 속도, 그다음에 성장 속도 이런 것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실제로 지난 365일 중에 단 20일 동안 발생한 유입이 XRP 레저에서 20일 동안 발생한 유입이 신규 토큰화 활동 중에서 9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XRP 레저의 상에서 이 RWA 토큰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거의 96%가 기관 수요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RWA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면은 결국에 큰 돈들은 다 기관들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관들에게 적합한 메인넷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XRP 레저가 훨씬 더 적합한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이 에버노스 측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RWA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반면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RWA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 메인넷들은 어떻게 자본들을 흡수하고 있는지, 그 특징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 RWA 시장이 좀 더 한 3년, 5년 뒤에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재미있는 사례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정말 우리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이 RWA 시장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